예, 오늘은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들로 좀 업데이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썸네일 보시다시피 좀 희망을 좀 찾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민우 연구원님 모셔서, 최근에 좀 동향, 그리고 좀 짧게는 좀 9월 리뷰를 통해서 향후의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료도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9월 리뷰와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주민우 연구원님이 좀 서머리를 해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한 27일 날 나온 장표죠, 자료죠. 정책에 의한 판매 회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약간 좀 인덱스한 자료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증시 동향도 사실 한국 시장이 가장 좀 답답한 모습들이긴 한데, 뭐 일단 레포트를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약간 또 의견이 좀 바뀐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희망을 제가 찾고자 노크를 했는데 희망이 좀 보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음, 9월 27일 이 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예. 제가 이 섹터에 대한 의견을 이제 톤업, 원래 좀 아, 이제 중립 정도로 보고 있다가 예. 이거를 이제 비중 확대로 제가 좀 톤업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사자라는 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그 녹화 시간이 지금 한 10월, 오늘이 2일이죠. 네, 네, 10월 2일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차트 좀 보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DI 모습은 이제 뭐 바닥에서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종목들은 계속 테슬라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 이제 초순 넘어가면 이제 뭐 자율주행 택시 관련된 오픈도 좀 한다고 하니, 뭐 로봇 테마, 자율주행 테마, 그다음 2차 전지 뭐 같이 좀 겹치는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 시장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SDI 모습 이렇고요. 주민이 연구님께서 제가 선호하는 종목이시죠?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동박회사,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양극재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자료를 보기 전에 갑자기 왜 톤업을 하게 된, 사실은, 음, 표면적으로 뭐 EV 판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리튬 가격 이런 것도 뭐 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톤업을 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제목에서 본 대로 네. 정책입니다. 이게 사실 올해는 펀더멘탈 지표, 즉 뭐 수출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월별로 나오는 판매 데이터를 보거나 기업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좋은 기미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도. 그래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올해 3분기, 4분기보다는 내년에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에 의해서 내년에 회복될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지금 최근에 주가 반등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장은 펀더멘탈과 주가의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이제 뭐가 바뀌냐? 이제 미국이랑 유럽 하나씩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부터 한번 보시면 그 5페이지 음. 그림 14번인데요. 이게 이제 유럽은 매 5년마다 그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배출, 그 CO2 배출 허용량을 매 5년마다 이제 낮춰 나갑니다. 보시면은 제일 최근에 낮췄던 게 2020년 이 회색 막대기를 보시면 돼요. 그 2019년에 156g까지 허용을 해줬었는데 2020년에 이걸 118g으로 약 24%이 허용량을 낮추면서 이 선 차트가 이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CO2 허용량을 낮춰버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이런 이제 음. 현상들이 2020년에 한 번 있었고요. 음.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 이제 이 118g이 쭉 유지되다가 내년에 이게 94g으로 또 20%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선 차트가 다시 한번 팍 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유럽은 이 규제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부분 음. 하나랑
이렇게 이제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 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이제 9월 기준으로 폭스바겐, BMW, 벤츠, 스텔란티스 이 4개 회사가 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내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올해 예상 대비 차를 못 팔아서 가이던스를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 전동화에 대한 준비가 이제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포함해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독일에서도 이런 보조금 부활 논의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전 내년에 유럽은 매우 높은 확률로 가시성 높게 내년에 회복을 좀 봐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 16번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이제 평균 연비라는 이 규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이 정도 연비는 만족시켜야 이제 벌금을 안 낸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은 우리랑 단위가 달라서 이 MPG 즉 마일 퍼 갤런인데 우리가 친숙한 이제 킬로미터 퍼 리터로 환산하려면 여기다 0.4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쉽게 올해 요구되는 게 40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럼 40에다 0.4 곱해보시면 16km잖아요. 이제 운전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감이 오실 겁니다. 평균 연비 16km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숫자인지.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결국 전기차를 더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를 늘려서. 근데 이게 보시면 23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한 번만 봐보세요. 이 각도를. 23년까지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죠. 이거 연평균 1%씩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24, 25, 26 이 기울기가 갑자기 가팔라져요. 이게 7%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내년부터 사실 올해부터 전기차를 많이 팔았어야 했는데 올해 왜 전기차가 안 팔렸냐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IRA와 연비 규제를 좀 나눠서 해석하셔야 되는 게 IRA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바꾸려면. 그러니까 상하원이 다 동의를 해야만 폐지를 하든 아니면 축소를 하든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연비 규제라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된다? 이거 다 완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EM들 입장에서는 미리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11월 5일 이후에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황상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배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제 9월의 리뷰, 그다음에 9월의 이제 전략 이제 자료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의견과 이슈 저 장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사실 이제 모멘텀 거리도 사실은 이렇게 적어 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이제 별표 땡냐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 거리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별표 쳐주신 데가 이제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을 좀 보시면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 똑같은 건데 이제 유럽 OEM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마불사의 논리로 유럽 입장에서는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자동차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골마 썩을게 내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CO2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구매 보조금 같은 것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쪽으로 익스포저가 있는 이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저는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저가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년은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회복될 뿐이고요. 내년에 뭐 V자 반등 제가 이런 걸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회복이고요. 26년은 저가 차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GM의 볼트 같은 1세대 전기차들이 이제 내년 말에 풀체인지가 되거든요. 25,000달러에 풀체인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ID2, 그다음에 기아의 EV2 이렇게 이제 3만 불 미만의 저가 차량들이 다 26년에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 메리트에 의한 판매 회복뿐만 아니라 판매 확대가 전 26년에 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유럽 비중이 높은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선호한다라는 걸로 얘기를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고객님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사실 일봉의 모습이고 이제 주봉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해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했을 때 41만 8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만 원,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질문 똑같아요. SDI도 마찬가지고 70만 원까지의 어떤 영광을 다시 부활할 수 있겠냐라는 가능성. 양극재 하나 더 볼까요? 에코프로 BM 정도 보면은 3, 40만 원까지 이걸 도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약간 목표가와 어떤 포텐셜의 어떤 폭발력을 어디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목표가보다도 향후의 어떤 그런 비전을 봤을 때 충분히 2023, 22년, 23년의 영광을 다시 재탈환할 수 있겠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못한다고 보고요. 예. 뭐 에코프로비엠 뭐 아까 보여주신 뭐 60만 원 그리고 뭐 LG엔솔도 뭐 그 고점 그 수준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수준에 전 한 70% 정도가 이제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레벨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또 하나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만약에 물론 대선 11월 5일 날 대선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해리스가 되면은 이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반등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다음에 발걸음은 어떻게 다시 역으로 다시 후행하려나 주가는? 일단 트럼프가 됐을 때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 예. 단기적으로는 전 당연히 충격 때문에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해리스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로 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올해 기준으로 성장률이 10%에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트럼프가 돼도 저는 10%대 성장으로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단기 실망 매물에 의한 주가 하락 정도. 근데 어쨌든 유럽이 올해 플러스 4%였다가 내년에 좀 플러스 20% 이상으로 크게 회복될 거기 때문에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포인트는 전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의 기울기가 달라질 거예요. 해리스가 되면 더 급하게 올라갈 거고 트럼프가 되면 완만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의 단기 충격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도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탑픽 선정을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 인덱스 레포트에서 보면 맨 마지막 장표를 한번 첫 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DI,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너지 머티리얼즈, 동화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만약에 매수를 신규로 만약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뭐 좀 우선순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쭤본다라면 어느 기업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회복 중에 유럽의 회복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 우리가 대통령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유럽 배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비중이 누가 높냐? 셀업체 중에는 SDI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를 필두로 그 SDI 서플라이 체인을 사는 게 전 지금으로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 같고 11월 5일 날 투표함을 깠는데 해리스가 나왔다? 그럼 저는 유럽보다 미국이 베타가 더 세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LG엔솔을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미국 쪽 LG엔솔의 미국 서플라이 체인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리튬에 대한 전망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여기 이제 이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이제 궁금해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음극재 쪽, 요쪽인데 전체적으로 소재단에서의 어떤 그 리튬 전망은 언제쯤 반등할 거 계속 우하향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래서 적어도 2025년 이후의 리튬의 흐름과 그것이 상장 주식 쪽 특히 여기 약간 연관성이 높은 이런 양극재 쪽의 주가 움직임은 좀 선행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리튬 가격은 좀 계속 빠질 것 같고요. 왜냐면 3, 4분기 판매 안 좋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그걸 반영해서 계속 빠질 것 같고, 리튬은 이게 주식이랑 다르거든요. 주식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지만 리튬은 실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반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유럽과 미국이 회복된다라고, 정책 때문에 회복된다라고 하면 내년 연초부터 이제 리스타킹이 시작이 되겠죠. 왜냐면 규제를 만족시켜야 벌금을 안 내니까 전방에서 누군가 이제 리튬을 땡겨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보단 내년도 초부터 저는 리튬 가격에 점진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주전자재료도 말씀 주셨는데 대주전자재료의 주가는 되게 심플해요. 대주전자재료 주가가 뭐랑 동행하냐면 실리콘 매출액이랑 동행합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사업부가 하나가 아니죠. 한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리콘 매출액, 요게 이제 주가의 핵심 키팩터인데 그 매출액이 이제 2분기에 177억, 3분기에 제 추정치로는 한 150억 빠지죠. 이걸 반영해서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4분기에 저는 다시 2분기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기점부터 해서는 저는 뭐 사실 지금 이미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4분기 실적이 다시 좋기 때문에 다시 반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결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신 상황인데,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이제 내려놓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계속 홀딩을 하셔서 뭐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됐든 뭐 이거는 뭐 대선 이슈라서 지금 명확하게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뭐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저가의 전기차가 나왔을 때 좀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 또 지금 당장은 유럽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내려놓는, 포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목표가를 좀 잡을 때 우리가 2년 전에 어떤 그런 영광적인 어떤 그런 주가 흐름들보다는 약간 한 70%까지는 충분히 궁극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지금은 이제 실망보다는 희망의 전환의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짧고 임팩트 있게 결론 중심으로 오늘 주민우 연구원님 9월 리뷰, 그다음에 향후 4분기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짧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홈워크 런치 솔루션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